포스트 시즌 일본 타자들의 맹활약과 김혜성의 아쉬움. 극명하게 갈린 한일 타자들의 명암. 2025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됐다. 일본 출신 타자들이 와일드카드 시리즈 첫날부터 폭발적인 활약을 펼친 반면 한국의 유일한 포스트 시즌 진출 타자 김혜성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10월 1일 한국 시간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시작됐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보스턴 레드삭스가 각자의 상대를 꺾고 시리즈 첫 승을 따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연 일본 출신 타자들의 놀라운 활약상이었다. 오타니 쇼헤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여전한 괴물. LA 다저스의 간판 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자신의 진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1번 타순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그는 경기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회 말 신시내티의 에이스 헌터 그린이 던진 시속 161.5km, 100.4마일 위 강속구 포심 패스트볼을 완벽하게 포착한 오타니는 선두타자 홈런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이는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다. 상대팀 에이스의 최고 9위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심리적 우위 확보였다. 6회 말에는 더욱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다저스가 6에서 0으로 크게 앞서가던 상황. 2, 4일 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우완 투수 코너 필립스가 던진 스위퍼를 놓치지 않았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공을 정확히 타격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장렬시켰다. 경기는 다저스가 10에서 5로 승리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후반 다저스 불펜진이 흔들리며 신시내티에게 5점을 내줬고 이는 다저스의 고질적인 약점인 불안정한 불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결국 다저스가 깊은 포스트 시즌을 위해 위지해야 할 것은 오타니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타선과 선발 투수진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스즈키 세이야, 침묵을 깨고 터진 극적인 동점포. 후반기 극심한 부진으로 팬들의 걱정을 샀던 시카고 컵스의 스즈키 세이야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팀을 구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와일드카드 1차전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팀이 0에서 1로 뒤지고 있던 5회 말에 극적인 동점 홈런을 장렬시켰다.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스즈키는 파드레스 투수 닉 피베타가 던진 네 번째 공. 시속 152km, 94.5마일 위 포심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았다. 배트 중심부에 정확히 맞은 공은 시속 181km, 112.2마일 위 엄청난 타구 속도로 중견수 담장을 넘어갔다. 단순한 홈런이 아닌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이후 컵스는 카슨 켈리의 백투백 역전 솔로 홈런까지 터지며 3에서 2 역전승을 거뒀다. 스즈키의 동점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승리였다. 그는 역전승의 불씨를 지핀 1등 공신이었다. 요시다 마사타카, 대타로 터진 결승타. 보스턴 레드삭스의 요시다 마사타카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팀 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좌투수 상대 타율이 현저히 낮고 수비에서도 약점을 보이면서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었다. 한때 기대주로 떠올랐던 그는 이제 상황에 따라 기용되는 플래툰 선수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뉴욕 양키스와의 와일드카드 1차전. 요시다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양키스의 선발 투수가 좌완 맥스 프리드였기 때문이다. 벤치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0에서 1로 뒤지고 있던 7회 초 1-4-2, 3루의 절호의 찬스 상황에서 레드삭스 감독은 요시다를 대타로 투입했다. 상대는 우완 투수 루크 위버. 요시다가 상대하기에 유리한 매치업이었다. 위버가 던진 초구 하이 패스트볼을 요시다는 망설임 없이 스윙했다. 공은 우중간을 가르며 외야로 떨어졌고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며 레드삭스는 2에서 1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 적시타가 결국 경기의 승부를 결정지었다. 김혜성, 벤치에서 지켜본 포스트 시즌 데뷔전.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유일한 한국인 타자인 김혜성의 상황은 아쉬움 그 자체였다. LA 다저스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그는 단 한 번도 경기장에 나서지 못했다. 벤치에 앉아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김혜성이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포함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시즌 중 꾸준한 활약으로 팀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중요한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다저스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는 김혜성을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킬 때 수비 교체로 투입되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주자로 나서는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타석에 들어설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저스 로스터의 현실. LA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스타 군단이다. 오타니 쇼헤이를 필두로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등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이 즐비하다. 이런 팀에서 시즌 첫 해를 보낸 신인 외국인 선수가 포스트 시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김혜성의 정규 시즌 성적도 아쉬움이 남는다. 타율과 출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공격 기여도 면에서 다저스의 다른 옵션들에 비해 뒤처졌다. 수비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공격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도 남은 희망.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길다.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끝나면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다. 다저스가 깊은 포스트 시즌을 치르게 된다면 김혜성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특히 대주자로서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포스트 시즌의 짧은 시리즈에서는 단 하나의 주루 플레이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빠른 발을 앞세워 결정적인 득점이나 진루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될 것이다. 또한 수비 교체 요원으로서 경기 막판 리드를 지키는 역할도 중요하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모든 아웃카운트가 소중하고 실점 하나가 시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뛰어난 수비로 팀의 승리에 기여한다면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일본 타자들은 정말 가을 사나이인가?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 첫날 일본 출신 타자 3명이 모두 결정적인 활약을 펼친 것은 우연일까? 오타니의 2홈런, 스즈키의 극적인 동점포, 요시다의 결승 적시타. 이들의 활약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 야구의 포스트 시즌 문화. 일본 프로야구, NPB는 메이저리그와는 다른 포스트 시즌 문화를 가지고 있다. 클라이막스 시리즈와 일본 시리즈로 이어지는 긴 포스트 시즌은 선수들에게 큰 압박을 준다. 일본에서는 정규 시즌의 성적보다 포스트 시즌 한 경기의 활약이 더 크게 회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일본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의 멘탈 관리와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오타니, 스즈키, 요시다 모두 NPB에서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고 큰 무대에서의 플레이에 익숙하다. 김혜성과 한국 야구의 과제. 비록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김혜성은 벤치에 머물렀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빠른 주루,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점진적인 타격 발전을 통해 그는 다저스에서 중요한 조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 야구가 메이저리그에서 더 많은 야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김혜성처럼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경험은 그에게 값진 자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혜성이 앞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